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우리 월요일이니까 뭐 봐야 되죠?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되게 힘들게 찾아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만 검색해도 바로 뚝딱뚝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의 일정이나 우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 뭐 총리나 각 산업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 하는지 요즘에는 그냥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막 뭐 잃어버린 몇 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아이디어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테마가 강하니까 그거 사야 된다. 뭐 괜찮아요. 저도 지금 남북경협주나 수소경제 관련주나 또 대선 후보 관련주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쪽 테마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는 돈을 못 벌고 계시는 분들의 변명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요즘에 수소경제, 남북경협, 그리고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죠. 이쪽 관련된 종목 매매 안 하면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 더 있다. 아기상어, 핑크퐁도 있죠. 뭐 이 정도가 지금은 이제 돈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매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테마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그냥 놀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 공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테마나 종목들이 그냥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부의 일정이랑 이런 거랑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체크해드리면서 이날에는 이런 것들이 강하겠구나 미리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들 중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3대 강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도 지금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테마들이 많이 보여서 또 돈 냄새 잘 맞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일정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내일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2일입니다. 벌써 1월도 거의 다 갔어요. 20일이죠? 우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뭐 했나 한번 되돌려 봅시다. 그 사이에 만약에 수익을 내신 적이 없다면 지금 종목들을 뭔가 심각하게 잘못 들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 나가서 잡초 뽑자. 이거 많이 말씀드렸었죠. 우리 윌리엄 오닐의 정말 투자 격언 중에서 쓸모 있는 것들 몇 개 뽑아보니까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라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투자 방식을 저는 굉장히 따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잡초를 열심히 뽑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리딩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계속 좋은 종목들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일정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3대 강세 업종, 수소경제, 남북경협, 차기 대선 후보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뭐 할 거냐? 그렇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다음 종목들 찾아 헤매지 마시라고 잡아드리는 거고요. 자, 내일의 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때 정부의 일정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내일 이제 여기 적어놨죠. 5G 관련된 종목들 보자는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5G 관련주가 의외로 소리 없이 잘 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종목들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봐드렸던 종목들도 좀 있고요. 대한광통신. 요것도 제가 예전에 지난번 12월 달쯤 해가지고 저 미국의 CES 행사가 있고 나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요즘에 5G 재료 있나요? 딱히 없죠.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은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CES에 관련된 종목들이 당시에는 가지 않다가 사람들이 지금 수소경제, 대선 후보, 남북경협을 쏠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들이 모이는 게 저는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 있죠. 그 재료 끝난 거 아니니까 계속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5G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보면은 1월 달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4,500원짜리 주가가
5,6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종목이라든지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1월 달 들어가지고 이미 4,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으면은 한번 시세를 좀 준 상태죠. 거기다가 이노 와이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솔리드 이런 것도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은 약간 더 조정을 주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5주가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지금 분위기가 좋으냐? 정부의 일정을 살펴보시면은 내일 일정이 있어요. 산업부 쪽에 일정이 있는데 5G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내일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를 방문하는 건가? 저도 좀 추측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마곡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 쪽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이 있으며 또 어떤 기업이 내일 또 뉴스가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5G 관련된 이슈가 내일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은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있습니다. 엄청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자체가 사실 요즘에 좀 문제가 되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 올해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국민들의 생각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밝혀질 것 같고요. 또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홍대나 이런 데 가면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주문을 받고 있죠.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또 이쪽으로 또 연관이 되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만약에 정부가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준다면 무인 자동화 쪽 종목들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래도 이거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것처럼 알바생 한 명을 쓰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적게는 100만 원대 뭐 전후에서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주문 접수받는 그 기계 있죠. 결제도 하고 키오스크 그 기계 한 대를 임대하는데 단가가 많이 싸져가지고 이제는 10만 원대에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요. 걔네들의 장점은 전기와 통신만 연결되면은 24시간 일시킬 수 있죠. 지난번에 KT 같은 그런 사건만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이 굉장히 또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관련 일정들 체크와 관련 주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날 금요일 날로 한번 가볼까요? 자, 목요일 날 일정 하나 더 볼게요. 목요일 날 가보겠습니다. 자, 24일 목요일 날 일정을 보니까 자, 다음 날 목요일 날에는 지금 IT 쪽에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예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하는 테마 중에 하나인 드론 관련주, 드론 테마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떤 일정이 있냐면은 2019 드론쇼 코리아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드론이라는 이쪽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유통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은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판매량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은 유통업체 쪽에 그런 비중이 많이 차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종목도 몇 개 없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에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 또 기조연설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다 생각하고요. 또 저출산 관련 재료하면은 뭐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아가방, 보령메디앙스, 뭐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육아용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최근에 중국 소비로 엮여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요즘에 좀 조용한 그런 감이 또 있습니다. 또 적풍은 또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보다 또 1, 2주 먼저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제 금요일 날이 일정인데 금요일 날에 제가 보니까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충북 뷰티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어떤 기업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방문과 동시에 급등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있었죠? 수소경제 관련해 가지고 SP열셀이라는 종목이 대통령 앞에서 뭐 기술 시연을 했다라는 재료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정부의 일정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주가 급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곳을 방문할지는 아직까지 저도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일정이 가까울수록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 동네 뭐 충북 오송도 좀 있고, 그죠? 그래도 그쪽에 있는 어떤 뭐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2019년 초에 있었던 재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쪽 관련주, 바이오 쪽이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바이오 업계 신년 인사회 역시 이번 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 좀 뭐 그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바이오를 정리하고 다른 걸 사야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바이오도 지금 굉장히 좀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단타로는 매력이 없어요. 단타로는 수소경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일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화수목금 재료가 있으니까 언제 뭐가 나올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관련주를 찾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이건 너무 높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거는 싸니까 한번 사보자. 이런 플랜들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막상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뭐 살지. 그래서 오늘 밤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시장 이번 주 역시도 수소경제랑 남북경협이랑 대선 후보 관련주를 빼고서는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일정을 잡아드렸지만. 왜냐면 그만큼 그 테마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했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짐은 싸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가 막 급락하고 하한가 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대박스쿨 문자 보내셔가지고 전문가님 가지고 있다 하한가 맞았어요. 이러면은 제가 진단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조금 느낌이 이상할 때 빨리 뺄 수 있도록 지금은 장기 투자 구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타 구간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아난티를 매수하신 분들 지난주 음봉 나왔었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저도 똑같이 같은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근데 제가 공략했던 타이밍을 보자고 하면은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날이죠. 밑으로 위아래 한 6% 정도 조정받은 날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난티를 매수 의견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한 13%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을 했죠. 이 구간에서 저는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분봉 보시면 깔끔하게 좀 보이죠. 분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그죠? 이 구간에 충분히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서 또 우리 최근에 강세 테마 중에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주 저는 이제 오로라 또 오로라 하면은 우리 방송 보신 분들께 제가 또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 편입을 해서요. 오늘 예상했던 수익 구간에 도달해가지고 저는 오늘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전략 깔끔하잖아요. 오늘 20% 올라갔는데. 그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을 하지 말라는 거는 돈을 내일 안 벌겠다는 얘기고요. 관련주를 매매하시되 음봉 매수, 양봉 매도만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빨리 빠질 수 있게 그런 것들만 조심을 좀 해달라. 이 말씀만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봤고요. 좋아요. 일정 확인했고 메인 테마 살아있다. 음봉에서만 사자까지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 내일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을 말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봐요. 단타도 길이 있고요. 중장기 투자도 답이 있어요.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걸 되게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지 명확하게 하고 가면 돼요. 단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3대 테마, 그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나 IT 지금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 종목이 허다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당장의 이슈는 없어요. 당장 내일 이벤트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일정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쪽도 지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가 남북 경협주 중에서 지금 뭐 올라갔죠? SOC 올라갔죠? 건설 올라갔죠? 히토류 관련주 올라갔죠? 가스관 올라갔죠? 철도 올라갔죠? 송전주까지 다 올라갔죠? 그 안 올라간 거 뭐 있어요? 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원전 관련주가 요즘에 다시 또 의외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쪽의 이슈를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은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죠? 탈원전 정책이라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에너지 사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수소경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경제 쪽이라는 정책 역시도 탈원전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테마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소경제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이유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에너지 사업 쪽이기 때문에 탈원전이랑도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소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정부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들, 잠시 정권이 바뀌면서 쉬었다가 이번 정권에서 그걸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정책들입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전과 탈원전 이 이슈가 굉장히 요즘에 뜨겁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청와대 그 청원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사가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은 종목들도 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쪽 그 원전 수혜주와 또 원전을 해체하는 수혜주가 같다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기업들은 특별한 공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해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전주 저는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갑자기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다가 자리 물러났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보에 임명이 됐다는 또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한 자리 했던 인물이 또 중동 지방에 정책을 맡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과 어떤 중동 지방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의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가 중동이랑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원전입니다. 정부가 원전 세일즈를 최근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로봇에 대한 관련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 CES 때부터 이어져 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초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수소경제 관련주는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안 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년사를 열심히 분석해 보시면은 세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수소경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죠. 5번이나 발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바로 남북경협이라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안 올라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공장.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 로봇이나 이쪽들도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재료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CES에서 공개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올해 헬스케어 로봇들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올해 안에 상용화 목표를 하겠다.
하면서 이쪽 로봇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한 것들이 최근에 또 공개가 됐어요.